친구들, 더운데 시위에 참가하고 그러느라고 힘들죠. 밥은 먹었어요. 밥부터 먹어야 힘이 나니까 무슨 일 있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요즘 날씨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수분도 충분하게 공급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건강을 잃지 말아라. 그리고 경찰과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같이 한 나라의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근데 아까 가슴 아픈 어, 상황들을 보게 됐는데, 뭐 할아버지를 경찰이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끌고 가고, 또 대학생이 이렇게 정신을 잃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그건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문제가 커지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판단해서 흐리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 해결은 항상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1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가. 선관위에서 110% 예산을 받고 투표 용지를 인쇄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61군데 정도가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 근데 선관위가 말하는 주장은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투표 용지가 부족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주장은 맞지 않다. 왜냐면 정부는 항상 인구 조사를 하고 총 인구가 만약에 100만 명이라고 해보면 100만 명의 투표용지를 인쇄를 했고 5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어. 그러면 이미 100만 명분의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투표용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말이 맞지 않다. 처음부터 부족하게 투표용지를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1번 가장 큰 거는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 또 더 생각해보면 110%의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들이 정말로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세금을 냈고 그런 혈세로 110%의 예산을 받은 건데, 그 예산에 맞춰서 준비를 제대로 못한 거다. 그러면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했으니까 예산은 남겠네요. 그렇게 그러면 그 남는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러 상황들을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그런 뭐 여론 조작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그동안도 전 정권들을 봤을 때도. 그런데 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됐고, 또 공직자의 청렴 결백은 너무나 중요한데 공수처의 기능이 더 강화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기관만 비대해지면 그 기관을 감시하고 그렇게 견제 세력이 없으면 이상하게도 그렇게 자기의 권력, 기존 기득권 세력들을 유지하려는 이런 게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공수처의 기능은 확대하되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드는 두 가지를 요약을 해보면,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고 공수처를 더 키우고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사태를 해결 관점으로 가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참정권을 잃었다. 참정권은 국민들의 권리인 거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세요. 국민들의 행복과 생활을 나아지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표자들을 뽑았는데, 대표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다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의 혈세로 뭐 나눠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대표성,
대표성을 띠고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을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고충이나 아픔이나 슬픔 이런 부분들을 다 포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냥 기득권 세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표면적으로는 다 위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기존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고 계속 어떤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거든요. 한 의견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선거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아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왜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가. 그러면 이 사태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는 건가? 국민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대통령 할아버지가 이번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당선이 된 사람들은 축하하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맞지 않는 상황으로 당선이 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겠다라는 건데 반쪽짜리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진짜로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사람이 뽑혔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다 참여를 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투표가 다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당선이 된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는 이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문책을 하겠다, 선관위 폐지를 할 정도로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문제는 국민들이 전체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해서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을 잃었다 이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잃어버린 참정권을 회복하도록 정부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재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개입했다 막 이렇게 여론으로 흐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맞지 않다. 제가 이렇게 여러 영상들을 보고 이런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도 중국 대통령 할아버지는 진짜 사랑이 많고 로맨티스트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시절을 겪거나 그랬을 때 야학을 하면서 그런 국민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여사님한테도 되게 잘해요. 보면 그런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봤을 때도 서로 무역을 하고 또 문화적인 교류를 하고 그러는 한 나라 대 나라로서 친밀한 영향을 가지고 함께 가야 될 나라니까 중국을 막 그렇게 배척하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낸 거는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유튜버가 말했을 때 그 참여를 하지 않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많이 줬을 텐데 그렇게 국민의힘 표를 얻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그냥 그거는 예상하는 그냥 그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말하는 사람의
희망이 들어있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진짜 해결점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끌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투표에 다 참여하자고 하는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는 나라, 또 우리가 이거를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청했을 때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대로 들어줄 수 있는 정부, 그리고 제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한 거지.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거나 자기 밥그릇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런 세금 내역도 국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고 국민들이 언제든지 열람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했다라고만 하고 투명성이 없으면 그 사업에 디테일하게 국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가 들어갔는지 이런 파악도 안 될 뿐더러 뭐 부실 공사를 하면서 그런 세금을 뭐 뒤로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진짜 더 투명해져야 된다. 국민 어떤 사업을 실시했을 때 어떤 사업을 실시한다.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마 들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내역을 국민들이 그런 뭐 주민센터나 어디 가서 열람을 해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마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동안 그렇게 여러 사업을 한다고 해서 눈먼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불필요한 동상을 세운다든지 국민들은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 물가도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일시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주고 그러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단지 몇십만 원이잖아요. 뭐 한 달 안에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니까 그렇게 그런 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뭐 키우는 애기들, 그러니까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느냐, 이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은 100원이라도 뭐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예산도 철저하게 검증을 받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가려진 부분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왜 이 시위를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한 시위가 평화적이지 않게 그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다치고 정신적으로도 다치고 그래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밥도 잘 챙겨 먹고 물도 많이 마시고 또 시원한 음료수도 마시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지. 우리는 다 같이 한 나라의 국민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자녀니까 절대로 누구를 다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공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위해를 가하고 그렇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그런 어떤 유혈 사태 상황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다치고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해결 중심으로 가져가고 너무 격분해서 그렇게 감정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점심시간이니까 밥부터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위기시에 항상 강했던 사람들이니까 아까도 보니까 과자도 나눠 먹고 초코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비스켓도 있고 다이제스티브 비스켓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나눠 먹고 그러면서 서로가
힘들지만 또 힘든 상황에서 또 뭉칠 수가 있고, 또 문제는 이렇게 수면으로 떠올라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 부위가 생겨나서 뭐 구름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터질 때가 돼서 터졌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밝은 세상에 비춰졌으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해결이 잘 되면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뜻으로 이렇게 딱 뭉쳐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고 몸의 건강, 정신의 건강 잃지 말고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잘하고, 너무 소리 질러서 이렇게 목소리가 커져서 격해지거나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저도 동생이 열받게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몇 시간 동안 하니까 막 분해서 잠도 안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소리를 많이 높이거나 그렇게 하면 힘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율을 잘 하면서, 그리고 같이 고생하잖아요, 옆에서. 그런데 또 이렇게 고생하면서 동지애, 전우애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뜻을 모으는 친구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따뜻한 말도 나누고 뭐 사탕 하나, 초코파이 하나, 비스킷 하나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시위를 하는 분도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떤 진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경찰분으로 그렇게 가 계신 분들도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고, 그러니까 다 함께 소중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이다, 모두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사랑스러운 그런 분들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상황 때문에 대치되는 이런 시간들은 됐지만 그 누구도 다치지 않도록 서로 더 조심하고 서로 더 노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결과들을 도출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운데 지치지 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간식이나 음료수도 잘 챙겨 먹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물, 또 그런 차에는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감사가 깃든 음식과 간식 그리고 음료를 먹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 안에 늘 품으시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고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이듯이 다른 나와 마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존재이니까 그렇게 귀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대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더운데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정말 고생한다, 그런 마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는 속상하지만 또 좋은 상황으로 우리가 바꿔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가, 근데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려고 모인 건 아니라는 걸 꼭 유념하시고, 아참, 그리고 어제 아이유 막 사이트에 가가지고 뭐 커피 왜 안 쏘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유를 너무 좋아하고 예뻐해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이유 노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쩜 그렇게 가사를 예쁘게 쓰고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게 하는지. 그렇게 아이유는 우리들한테 노래로서 사랑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그러는 아주 예쁜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갑자기 속상하고 그런 마음을 아이유를 공격하고 이런 데로 돌리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럽잖아요. 그렇게 전에 커피차를 이렇게 커피를 쏘고 이랬던 건 아이유가 마음을 내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저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욕심꾸러기 같은 요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유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번에 못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그거는 강요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을 내서 하면 그냥 그거 공짜로 혜택 받으신 거잖아요.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선행을 강요하거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탄하고 뭐라고 하면 서러워서 연예인은 어떻게 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보면 어떤 우리가 기분이 나쁘거나 그렇게 감정적으로 속상한 일이 생기면 볼똥을 다른 곳에 이렇게 튀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유는. 그러니까 아이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공짜로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심보가 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커피를 안 쏘면서 다른 사람한테 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먼저 주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도 나한테 주고 이러는 거지. 그렇게 뭐 욕심부러기 같은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지 말고 이 일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속상하게 만들지는 말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보면 가끔 친구들이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를 만들어서 갑자기 막 공격을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전에도 그런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그냥 군인들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잖아요, 조직적으로. 근데 군인의 가족이 어린데 막 거기다 막 그 공격을 퍼붓고 군인 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비이성적인 판단이고 감정이 그렇게 분노가 가득 차니까 분노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정말로 딱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인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과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가 이렇게 딱딱딱 세워서 글로 쓰고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면서 이렇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해결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기준점들을 세워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가 여러분들을 많이 고생하고 그러니까 위로도 해주고 싶었고 또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었고 또 너무 더운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전에는 또 계엄이 일어났을 때는 너무 추울 때 겨울이라서 막 잠도 못 자고 그 눈 다 맞으면서 꽁꽁 눈사람이 될 뻔한 그런 시기들을 겪었잖아요. 근데 또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되니까 또 이런 일들이 터져서 좀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짠한 마음이 들면서 또 말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모두 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유념하시고 마음 안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 안에 사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나 잃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그리고 고생하시니까 너무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밥 꼭 잘 챙겨 먹고 물도 잘 챙겨 드시고 그래서 다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우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그렇게 잘 보내기로 해요. 사랑해요. 안녕.